에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이 교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규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해외여행 계획을 자제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딕스 장관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약 40만 명이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로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았으며 현재 여행 관련 백신 혜택 및 규제가 계속 변하고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미국 국경도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이 모든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나라마다 백신 혜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국을 받을 때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은 자국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 나라별로 승인한 백신 종류가 달라 2차 접종자들은 규제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의 경우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우 교차 접종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을 접종 완료자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캐나다는 지난 2월부터 코비쉴드 백신도 사용을 허가했으나 유럽 의약국에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방문할 때는 코비쉴드를 맞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딕스 보건부 장관은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모두 자가격리 면제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캐나다인, 영국인들이 수백만 명인데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게만 백신 혜택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올가을에 3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BC주는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 역시 추가 접종에 대해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추가 접종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이 고려하는 경우의 수 중 하나는 특정 취약그룹인 노령층에게만 3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BC주 주민 전체가 3차 접종을 시행하는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후에 더 많은 1차 및 2차 접종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BC주로 이주를 왔거나 미접종자가 마음을 바꿔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딕스 장관은 아직 추가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으니 공유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모더나 측은 추가 접종을 해야 감마 변이, 델타 변이 등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더 강한 항체 반응이 생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물류와 접종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밴쿠버 컨벤션 센터나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 같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장소들이 더 이상 접종소로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딕스 장관은 이 부분 역시 잘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이 재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BC주 보건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에 이어 모든 규제를 강화하는 강수를 꺼내었습니다.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 있는 바와 나이트클럽은 6일 기준 무기한 영업 정지며 식당 규제도 강화되었고 사적 모임 역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의 경우 최대 6명까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술은 오후 10시까지만 마실 수 있습니다. 대신 코어 버블이 아니어도 됩니다. 카지노 역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채로 제한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니앤리 BC주보건관은 이번 주말에 예정된 행사 등은 그대로 진행하나 주최 측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또 백신 미접종자들은 주말에 있는 행사들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 안에는 결혼식 및 대규모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오카나간의 규제가 언제 완화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퀘벡주가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레고 퀘벡주 주지사는 예정대로 백신 여권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퀘벡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퀘벡주 보건당국은 지난 7월 백신 여권 제도에 대해 필수 서비스에 관해 백신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비필수적인 것들을 할 때
백신 여권이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퀘벡주 정부는 물리적 거리두기 거리를 2m에서 1m로 줄인 바 있으며 일반 상점에서는 더 이상 인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는 퀘벡주 내에 있는 바와 레스토랑들이 오전 1시까지 술을 제공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지난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으며 지난 5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퀘벡주 보건당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퀘벡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였으며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제4차 유행의 조짐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평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다음 주부터 실시될 국경 완화 조치를 앞두고 앞으로 긴 대기 시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은 국제선 승객들이 입국 절차를 마치기 위해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심사 요건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약 비행기가 공항이 혼잡한 시간에 착륙했을 경우 도착하는 승객들은 세관홀에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터미널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 측은 곧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해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객 수 증가와 코로나19 조치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국하는 승객들은 공항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두고 해당 항공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선 승객은 최소 비행 9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국제선 승객은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8월 9일 오전 12시 1분부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피어슨 공항은 앞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며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승객은 여행 정보, 연락처, 검역 계획 및 해당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어라이브 캠앱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 대의 백신 고버스는 올여름 온타리오를 돌며 축제, 쇼핑몰, 놀이공원 및 기타 커뮤니티 허브에 정차해 관심 있는 환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직접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릭스는 정부와 힘을 합쳐 고백스 버스를 개조했습니다. 이들의 첫 방문지는 8월 7일 토요일과 8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캐나다 원더랜드에 있을 예정이며 이 백신 버스는 일주일에 6일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날짜가 정해지면 더 많은 버스 날짜 정보가 홈페이지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며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접종을 투여하며 현재는 화이자 백신만 비축하고 있습니다.